현재 행정각부 장관 또 국무총리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로 지명된 사람들 그동안에 사람마다 문제가 많다 하는 그런 보도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우선은 그 장남 아들 문제로 그동안에 쭉 그 뉴스도 나왔고 거기에 또 박진 후보자가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뉴스가 가짜 뉴스다 이런 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장남이 엔서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결국은 그 초기 멤버라고 하니까 운영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다닌다 하는 걸 가지고 박진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그룹은 합법적인 기업이다. 캐나다에 있는 합법적인 기업이다.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합법적인 기업이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맞는데 캐나다에서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진 씨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청문 절차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진 씨의 아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이게 결격 사유로 되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위법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대마초를 피웠다. 캐나다에서 다른 그게 허용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합법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가서 그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기에 다니게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그게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이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 그게 또 직업적인 활동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박진 씨도 아버지고 더구나 정치활동을 하는 아주 잘난 아버지니까 이거 다 검토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같은 기숙사에 있었는데 선배들이 만든 스타트업에 본인도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그런 사정이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박진 정도 되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엔소스랩에 근무했던 것을 당초에 밝히지 않은 것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숨겼지 않습니까? 그게 발각됐을 때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도대체 국민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어째서 너무나 당연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내가 그런 게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게 인간 세상의 룰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 하겠다는 자가 자기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서, 더구나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책임도 안 지겠다고 하고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합법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번 청문회에서 더구나 박진 후보자가 2018년 12월부터 이 엔소스 그룹에 다녔다 혹은 뭐 연관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나온 자료로는 그보다 훨씬 일찍인 2018년 7월부터 엔소스 그룹에 근무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소스 그룹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캐나다에 그 서버를 구축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 장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더구나 지금까지 국회의원하고 활동 많이 해온 사람인데, 이럴 경우에 정답이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공격하는 쪽은 민주당이고 방어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다. 박진 후보자는 윤석열 사람이다. 그 윤석열을 위해서 박진을 마크하자. 이런 되지도 않는 기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 그 비리가 밖에 드러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땐 더 심했다. 그러면 문재인하고 똑같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런 겁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임기 개시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5년간 사실은 더 긴 기간 동안 흐트러진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그리고 법치 행정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는 이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그 정부의 행정부에 장관으로 오는 사람들이 문재인 때하고 똑같기를 원하는 겁니까? 돌이켜 보면은 2017년에 어땠습니까? 그때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했다 하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덜 나쁘다. 아주 그게 패스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 덜 나쁘다 하면 그걸로 통과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때 보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박근혜 정부보다 덜 나쁘면 되는 거냐? 국민이 보기에 나쁜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자, 윤석열 차기 정부를 꾸리겠다고 하는 이쪽에서 2017년 촛불 혁명으로 정부를 정복했다, 장악했다고 설쳐대든 그때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씨하고 똑같이 문재인 시즌2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나쁜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말이 결국 이런 겁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윤석열을 떠받치고 있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조금만 더 봐주자, 취임식 할 때까지만 봐주자, 그러다가 1년만 봐주자 이럴 것 같은데,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윤석열에게 줄 서서 딸랑이 노릇을 하는 이 한심한 보수 대중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윤석열은 문재인보다 더 나빠도 되는 거다.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문재인이 나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있을 때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저런 우리 국민이 저 정도면 국민을 속인 거다. 국민의 일꾼으로 절대 쓸 수 없는 자들이다 쳐내라 해야 할 그런 장관 후보자들이 나왔는데, 문재인이 너무 나쁘니까 윤석열은 저런 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해도 된다. 법을 위반해도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봤을 겁니다. 이러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저 민주당 것들 시끄러워. 윤석열 대통령님 그냥 한덕수 임명하십시오. 그런데 한덕수는 총리 후보로 나온 인물입니다. 총리는 그렇게 떼쓰듯이 그냥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역시 이런 자들이 윤석열을 떠밀고 있다. 이런 무식한 지지층이 윤석열을 받들고 있다. 그러니 우리 정상적인 리걸 마인드가 있고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가도록,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축을 잡고 있는 국민들에게 저런 자들이 와가지고 윤석열을 등에 업고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래도 좀 경력도 있고 자기의 어떤 커리어가 있고 한 사람들 중에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을 밀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반성을 하고
내가 틀렸다.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개근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진지하게 1호, 2호, 3호 하면서 잘못된 걸 짚어가기도 귀찮을 정도다. 그런 뜻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 아내가 뭐 그림을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얼마 전에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그림을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무슨 그 뭐 점치고 뭐 하고 뭐 이런 쪽으로도 또 그러니까 구설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면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석상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덕을 보려고 했다면 내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공직을 떠난 후에 2012년도에 전시회를 한번 했고, 그리고 2021년, 그러니 10년 만에 다시 또 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현직 국무총리의 덕을 보려고 했으면 국무총리 재임기에 했을 거다. 국무총리 재임기가 아닌 그때를 벗어나서 한 것은 모든 것이 그래서 깨끗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는 뭐 여러 가지 무슨 공직에 있다가 또 돈 버는 데 있다가 공직에 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 이거 국민 여러분, 이 말 듣고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을 지렁이 취급을 한 겁니다. 그냥 세게 밟아준 것이죠.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았는데 한덕수 정도 급이 되면 그건 많은 건 아니다. 그런데 저 국민들이 보기에는 높은 수준일 것 같다. 어차피 저 국민들은 한덕수하고는 급이 다르니까. 그래서 청문회만 좀 넘기자. 송구하다고 내가 말 한번 하지. 이겁니다. 자, 나 한덕수가 국무총리 할 때 내 아내가 내 덕을 보려면 내가 그 총리 자리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텐데 그때 안 했다. 그만두고 나서 했다. 한덕수 대단하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총리밖에 못했을까? 대통령 하지. 한덕수 후보자의 아내가 무슨 그림을 팔았다 한 것이 그러고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내의 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화가라든지
뭐 그 사람의 그림 전시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앞다퉈서 그걸 보고 싶어서 쫓아가고 그걸 기다렸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안 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뭘 내세우고 있습니까? 전직 내세우고 있죠. 전직 국무총리.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 안 해도 전직 국무총리 그거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값을 쳐주는 건데. 그러면 전직을 팔아서 전시회 했다고 말하면 전직 안 팔았다고 이야기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변명을 했으니까 거만하게. 그리고 한덕수 씨 자신도 계속 전직을 잘 써먹었지 않습니까? 총리 했으면 전직 총리라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받는 자리 가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회전문이니 어떠니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 했다. 그러면 국무총리 그만두고 나서 전직 총리 아내로서 그 아내가 누렸던 것, 그 아내의 어떤 이름에 따라 붙었던 전직 총리의 아내. 이게 다 부정인 거 아닙니까? 어디 그걸 한번 나열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현직 아니고 전직 팔았던 거. 한덕수 씨는 전직 가지고 자리 다 차지한 사람인데 그 아내가 내 아내는 전직은 안 팔고 현직만 판다고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전직을 팔았으면 아내는 전직 다 팔았을 것이다. 국민들이 뭐 당연히 납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직이어서 전시회를 안 했다. 그 한덕수 씨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일부러 안 했다. 아니, 남편이 현직 국무총리여도 아내가 전문 화가라면 전시회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그림값을 남들도 아는 값이 있을 텐데 저거 총리 아내여서 더 붙여준다고 하면 그 현직이어서 욕을 먹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그림의 가치, 미술계에서 인정해주는 거기에 맞는 가격이라면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굳이 현직 때는 안 했다. 그게 내 아내가 나를 팔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그게 상식에 반하죠. 만일 아내가 의사면 병원에 갈 것이고 교사면 학교에 가는 겁니다. 남편이 국무총리여서 못 간다.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 좀 문제가 되기는 되겠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보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완전 골았다, 온통 썩어버렸다 이렇게 한다면 박진 후보자는 조금 썩었다 이래야 하겠죠. 두 사람 다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게 궁지에 몰리면 이거 합법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람들 총리하고 장관하겠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감옥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가지고 청문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거기에서 갑자기
유죄냐? 이게 법을 위반한 거냐?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합법이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은 얼마나 공정한가. 사실은 총리나 장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명예로운 자리가 맞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 파렴치범 이런 사람이 아니면 오케이인 게 아니죠. 좀 훌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국민이 어차피 일꾼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려면 좀 더 도덕감이 높고 리걸마인드도 있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더라도 흠이 좀 저 정도로 흠이 없구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내가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아무튼 그런 것, 훌륭하다는 것을 아주 밑바닥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염치가 좀 있었으면, 이런 겁니다. 법으로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봐줄 수 없는 그 반칙을 하는 인간들이 많죠.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데 워낙 탐욕스럽게 먹어치울 때는 꼴 보기 싫습니다. 요게 선입니다. 공직자는 법을 위반했는가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사람은 애국심도 없습니다. 애국심도 팔아먹죠. 그래서 지금 공정이 중요하다. 공정은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나게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고 바르고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두운 구석, 그 창피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을 애초에 뽑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있는 사람을 좀 봐주고 좀 더럽지만 갖다 쓰고, 그리고 지금 기회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망신 한번 주고 그냥 쓰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공정의 기준이 지금 바로 서 있죠.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겉으로 볼 때 서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하고 박진, 당신들의 상관이 될 윤석열이 깃발을 떡하니 꽂아놨습니다. 공정 그리고 상식이라는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자 자신이 흔한 말로 구리다, 공정하지 않다 하는 것은 감히 윤석열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눈으로, 그거는 여러분이 봐주자고 하니까. 그런데 윤석열의 밑에 있는 사람들, 일단 그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은 자기 대장이 꽂아놓은 깃발, 거기에는 복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꽂아놓은 깃발이 합법, 그리고 시효가 지났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들 편에서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는 자기 아내가 거의 프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프로와 거의 프로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일단 거의 프로는 프로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한덕수 씨의 아내가 어째서 거의 프로인지
도대체 프로라는 게 무엇인지, 프로면 그래도 되는 것인지. 아무튼 국민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총리로, 장관으로 이렇게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임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요거만한 목숨이 있습니다. 모래시계입니다. 위에서 툭툭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만큼 모래시계가 있고 밑에 공간입니다. 요거 있는데 윤석열 자신이 잘못해서, 또 지금 그 아내인 김건희 씨의 문제, 그거로 인해서 어차피 모래가 줄줄 새게 돼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윤석열 당선자로서는 이게 참 힘들겠죠. 그런데 총리를 이런 사람을 쓰고, 장관을 이런 사람들을 쓰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쓰고, 또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하면서 좌파들을 잔뜩 끌어다가 놓고 있으면 모래가 5년 못 갑니다.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 모처럼 정권 교체를 한 저 윤석열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세상이 다 우리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공직자는, 지금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듯이 국민의힘도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자라든지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이 청문 대상인 사람들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그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다. 나의 아무도 아니다. 선거 때 도와줬다고 얼굴을 그 도와준 사람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도움을 받은 정치인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걸어가면서 진흙탕이 있으면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는 좀 뿌듯하고 그 고귀한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을 그냥 바닥에 집어 던져서 그 위로 자기 발에 흙 안 묻히고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치인입니다. 국민이 어리석으면 그냥 조금 큰 그 푸석돌 취급을 받는 겁니다. 발밑에 깔개로.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고 명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은 이런 썩은 자들이, 그게 어디가 됐든 방금 그 당선이 된 대통령 당선자든 상관없습니다. 국민은 투표를 했고, 국민은 당선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했으면 국민에게 복종하도록 그들을 계속 매우 쳐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가서 머리를 숙이면 누가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제 선거 때 혹시 내가 투표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 잊으십시오. 선거는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윤석열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스케일이 요만한 밴댕이 소갈딱지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국민과 싸움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래시계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한번 실천해 보라고 합시다. 그가 그런 것을 건드릴 때마다 모래시계는 줄줄 흐를 겁니다. 5년이 뭡니까? 그래서 모든 정치인, 모든 공직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는 엄격한 지배자일 뿐이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좌와 우로 나눠서 이게 좀 오른쪽인 것 같으면 봐주자? 아닙니다. 썩은 건 똑같습니다. 썩었을 때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좌만 끼치는 게 아닙니다. 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윤석열 편이어서 봐주고 이재명 편이어서 봐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국민은 피지배민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우뚝 서서 법이 아니면 가지 말라. 세상 없어도 그것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중심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